AI 경쟁,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AI 전쟁입니다. 자, AI 경쟁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누가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드나? 이런 기술 싸움을 생각하시겠죠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경쟁의 본질이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 다른 차원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만약 이 싸움이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최고의 가격을 가리는 싸움이라면 어떨까요? 그렇죠. 기술이 아니라 가격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특히 그 가격이 공짜, 그러니까 0원일 때는 말이죠. 상상하기 힘든 무료라는 카드를 한쪽이 들고 나오면서 이 싸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. 아니, AI를 무료로 쓴다는 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 시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거대 미국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비싼 구독 서비스의 세계발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딱 그렇죠. 오픈 AI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요, 자기들 기술,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을 씁니다. 이게 뭐냐면 자기들 기술을 마치 성벽 안에 꽁꽁 숨겨두고 그 성에 들어오려면 입장료, 즉 구독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AI를 좀 써보려고 하면 매달 $20,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만 원 가까이 내야 하잖아요. 바로 이 유료 장벽이 우리가 알던 AI 세계의 당연한 규칙 같은 거였어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단단해 보였던 유료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경고음이 어디서 울렸냐면 이 시장의 가장 큰 손 중 하나인 바로 마이크로소프트, 그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.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직접 한 말인데요. 들어보세요. 우리는 더 좋은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 가격으로 경쟁해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우리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가격 싸움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거죠. 지금 미국 테크 기업들이 딱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걸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겁니다. 스미스 사장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, 그건 바로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 말고요. 아프리카, 남미, 동남아시아, 우리가 흔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신흥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사용자를 빼앗기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경고였던 거죠. 네, 바로 이 글로벌 사우스가 AI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터가 된 겁니다. 진짜 중요한 싸움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곳에서 이미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. 이 데이터 좀 보세요.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벨라루스, 쿠바, 러시아처럼 미국 기술이 잘 안 들어가는 나라들 있잖아요. 이런 시장에서 중국 AI 점유율이 이건 거의 압도적입니다. 벨라루스는 무려 56%예요. 절반 이상이 중국 AI를 쓴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일부 국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가격이 정말 중요한 신흥시장, 특히 아프리카에서도 이 전략이 그대로 먹히고 있어요. 에티오피아에서 18%, 짐바브웨에서 17%. 이게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? 이제부터 그들의 풀승 전략,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을 뒤집고 있는 그들의 작전 노트를 한번 까보겠습니다. 두 나라의 철학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. 미국이 자기 기술을 금고해놓고 자물쇠를 치운 다음에 열쇠값을 받는 식이라면 중국은 아예 금고 설계도를 온 세상에 뿌려버리는 거예요. 딥스ek R1 같은 고성능 모델의 소스코드를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 국가가 뒤에서 돈을 대주면서 이걸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막 풀어버리는 겁니다. 이 전략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. 자, 첫 번째, 꽤 쓸만한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시장에 딱 내놓습니다. 두 번째, 정부가 팍팍 밀어주면서 이걸 거의 공짜로 막 뿌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핵심인데, 이렇게 가격이 중요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아예 그 나라의 AI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거죠.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의 말이 다시 생각나네요. 이건 그냥 우리 제품이 좀 더 싸요 하는 수준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가격을 무기로 미국 기업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전략인 셈이죠.
자, 그럼 이게 그냥 기업들 싸움이지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장기적인 파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여기서 잠금 효과, 영어로는 락인 이펙트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한번 어떤 기술을 국가의 기본 인프라로 깔아버리면 나중에 그걸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모든 가전제품이 A사 제품으로 연동되어 있는데 갑자기 B사 제품으로 다 바꾸려면 돈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. 국가 단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죠. 한 번 길이 나면 다른 길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.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정말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첫째, 전 세계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기술 생태계로 쪼개질 수 있어요. 둘째,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세계 절반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죠. 결국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의 미래에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나오는 거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딱 잘라 말합니다. 민간 기업 혼자서는 국가가 밀어주는 중국의 전략을 당해낼 수 없다고요.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은 국제개발은행 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자는 겁니다. 이 돈으로 신흥국들이 중깃 기술에 종속되는 대신 자기들만의 AI 인프라,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직접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.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 개의 AI 블록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자,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습니다. 과연 미래의 기술 표준은 누가 만들게 될까요?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어쩌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.